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비대차하고 준소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보면은 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어, 그리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다. 이게 소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어, 돈을 구워주고, 그리고 똑같은, 가령 100만 원 구워주고 100만 원 받는 그게 소비대차죠. 이거는 실제로 뭐 빌려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약정만 하면은, 어, 여기, 약정만 하면은, 이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워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 약정만 하면 그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그 준소비대차는 뭐냐 하니까, 소비대차가 아닌 기존의 채권 채무 관계를 그 관계를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는 합의 약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돈을 주고 돈을 받는 거고, 요거는 돈이 아닌 그러니까 소비대차가 아닌 이 금전 기타 대체물이 아닌 가령 물품을 팔고 그 대금을 소비대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 계약의 유무를 보면은 소비대차는 기존 계약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준소비대차는 기존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비대차로 바꾸는 거를 준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그럼 100만 원치 팔고 1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내가 준 거는 요처럼 금전 기타 대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팔고 그 돈 받을 거를 소비대차로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품 매매 계약이 있었던 거죠. 그 계약의 목적물을 소비대차로 받는 거예요. 돈으로 받는. 그러니까 이자도 이제 이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이면 되겠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세무하고 관련돼서 가령 그 상속 지분을 갖다가 되돌려주는 이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소비대차가 아닌 기존의 채무자, 그러니까 가령 장남이 모든 상속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뭐 차남들이나 한테 뭐 상속 지분을 이제 그러니까 상속 지분을 돌려주는데 그 뭐 부동산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 현금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상속 지분에 대해서 돌려줄 그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원래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 그 채무의 목적물 부동산을 안 주고 이제 현금으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그 상속 지분을 반환해야 되는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돈으로 주니까 이게 준소비대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채무를 지고 있는 거고 상속 지분에 반한 채무를 지고 있는 거로 그거를 이제 돈으로 주는 걸 합의했으니까 준소비대차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 차용증을 우리가 제시하니까 기존에 돈 넘어간 것도 없는데 무슨 다시 돈을 돌려받기로 하는 거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뭐 기존에 돈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소비대차이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준소비대차, 상속 지분을 반환하는 것에 대한 기존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지. 그러니까 차용증이면 보통은 이제 소비대차로 해가지고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우리는 차용증이라고 작성했지만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준소비대차의 차용증이 뭐 계약이다 그런 거죠. 뭐 굳이 계약의 그 제목에 뭐 얽매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이제 준소비대차하고 또 경계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경계하고 준소비대차는 그 공통적인 개념이 기존 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에요.
그럼 개념이 똑같은데 뭐가 준소비대처고 뭐가 경계냐. 이 경계라는 말은 이제 구채무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채무의 소멸 원인이에요. 경계라는 게.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준소비대처냐, 경계냐 구분을 하느냐고 보니까 그 구채무하고 신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은 준소비대처고 동일성이 없으면은 경계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을 봐야 되는데 가령 이게 경계인지 준소비대처인지 불분명할 때는 준소비대처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기존 채무를 이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제 신채무를 이제 성립시키는 계약인데 경계인지 이제 준소비대처인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게 불분명할 때는 준소비대처로 본다. 왜 준소비대처로 보느냐? 그러니까 경계는 아까 동일성을 상실한다 했잖아요. 동일성을 상실해 보니까 기존 채권 채무에 대한 그 채권자는 담보를 잃어버리죠. 동일성이 이제 새로운 그 채권 채무 계약에서 담보를 잃고 채무자는 그 항변권을 상실한다. 경계로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불리하다 이거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로 하면 양 당사자가 불리한데 당사자가 이게 명확한 의사가 없으면 그렇게 경계를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각자가 유리한 준소비대처로 계약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계 계약을 하면서도 특약으로 뭐 이걸 같이 승계시키는 거는 특약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불분명 이 경계인지 준소비대처인지 불분명할 때는 준소비대처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 경계는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없다. 물론 특약으로 이제 동일성이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준소비대처는 기본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그 준소비대처와 소비대처 그리고 경계와 준소비대처의 내용에 대해서 비교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